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번 문제도 비슷한 건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9번 한번 봅시다. 자, 9번은요, 이것도 뭐 이렇게 게임 이론만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9번 같이 이렇게 과정 모형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서 잘 보세요. 시장에서 A와 B 두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각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베르트랑과 제목은 베르트랑 모형과 묵시적 담합 이렇게 있네요. 묵시적 담합. 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A번 볼까요? 베르트랑 균형을 구하세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자, 베르트랑 균형을 한번 보시면 베르트랑 균형은 베르트랑은 어떤 경쟁 모형이죠? 가격을 가지고 이제 전략 변수로 경쟁을 하는 모형이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 동질적인 제품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상품을 생산한다고 전제하면 가격이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첫 번째 기업이라 할까요? 1, 2로 할까? 뭐 1, 2로 돼 있나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합시다.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이 가격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어디까지 똑같아집니까 하면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효율적입니다. 근데 한계 비용과 지금 평균 비용이 똑같은 상황이야. 20만 원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어떻게 결정돼야 되냐면 2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돼. 그러면 평균 비용도 지금 20만 원이잖아. 근데 효율적인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빵이야. 그래서 0의 이윤을 치열하게, 물론 여기선 초과 이윤이 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베르트랑 모형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B, 두 기업이 묵시적으로 담합을 할 경우. 자, 두 기업이 담합을 해. 담합을 할 때는 독점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의 이윤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이 되는 거예요. 독점이 되었어. 자, 그때 이윤과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독점적인 생산량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윤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반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 P는 거기 보시면은 Q가 60-10P니까 P로 정리하면 60-10분의 1 Q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고 한계 비용하고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20으로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독점에서 이윤 극대화 식을 한번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그랬을 때 Q 이윤을 찾아냅니다. 자, P 곱하기 Q 하면 되는 거니까 P가 60-10분의 1 Q 여기다가 앞에 봤던 거네요. Q 이렇게 되고 20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 이제 Q로 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으면 되는 것이죠. 제로로 놓으면 오케이 됩니다. 재고 계산하시면 역시 이게 내려가니까 60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2 Q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되겠고 Q가 얼마가 됩니까? Q가 2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생산량은 200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파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4,0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별 기업 이렇게 하니까 반띵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도 반띵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두 기업 1, 2, A, B로 돼 있네. A로 합시다. 그러면 A 기업의 생산량 스몰자로 쓸까요? 기업 A의 생산량은 기업 B의 생산량인데 반띵 했으니까 1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스타 붙일까요? 균형이니까. 그 다음에 기업 A와 B의 이윤도 반띵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반씩 나눠 갖게 되니까 그러면 20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무한기간 조업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묵시적으로 담합을 한 상태에서 어떤 한 기업이 위반을 하면 다음 기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보복을 당한대요.
이 경우 이 기업이 얻은 이윤과 담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윤의 절반을 얻을 때의 이윤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담합을 위반을 해가지고 독점을 해버리게 되면 A와 B로 이렇게 있어요. C번 앞에 봤던 거랑 똑같네. 그냥 기업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윤을 누리고 있냐면 담합을 했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2000, 2000,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 2000 이렇게 담합의 시대야. 그래서 얘도 2000, 2000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배신을 때렸어. 배신자가 등장했습니다. A가 배신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A가 배신하면 몰래 자기가 생산량을 확 늘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독점 이윤에 대한 해당하는 이윤을 팍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A가 2배인 4,000을 얻게 돼. 그럼 B는 으악 하고 이렇게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는 거야. 베르트랑 경쟁 같이. 1원이라도 낮추면 돼. 그렇게 되면은 B는 고객이 없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보복이 이루어지면은요, 베르트랑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빵, 얘도 빵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위반하지 않을 때랑 계속 위반할 때랑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D번 한번 볼게요. 할인 개수를 델타라고 할 때 각 기업이 담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델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 배신을 한번 하게 되면은 얻는 이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배신을 안 했다면, 요게 배신을 안 하고 경로를 이게 경로 이탈한 거죠. 경로 이탈 안 하고 제대로 착한 건지 모르겠네. 착하게 그냥 배신을 안 했다고 합시다. 얘가 배신을 하면 이렇게 됐는데, 배신을 안 하면 그냥 계속 2,000을 얻을 거야. 2,000, 2,000, 2,000 이렇게 얻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00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두 개를 역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을 한번 탁 해서 4,000을 얻을래? 아니면 영원히 2,000 얻을래?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영원히 2,000 얻는 게 나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런데 요거에 이제 얼마나 디스카운트 하느냐 그거죠. 이 디스카운트율이 너무 많으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디스카운트 하면 그냥 한번 배신 때리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담합을 하는 경우 이유는 이게요, 답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좀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답만 띠기띠 구했네 라고 했는데 답은 맞았는데 만약에 설명이 조금 이게 뭐 구한 것 같은데 좀 뭔가 그렇게 되면 또 채점자가 점수를 다 주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인 경우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좀 중간에 계산해서 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받으려면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쓰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담합할 때는 여기 보시면 2,000 아까 한 것처럼 2,000에다가 델타 이렇게 되고 2,000에다가 델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수를 다 더하게 되면은 1 델타에다가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뭘 비교해요? 배신 이렇게 구하게 돼요. 배신. 이거 공간이 없어서 배신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4,000 이렇게 얻게 되는 거야. 4,000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4,0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담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려면 그러면 당연히 배신 때리는 것보다 이게 유지되려면 하면 이게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델타 값은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돼야지 여기 4,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게 계속 담합이 유지되려면 여기다 쓸게요. 델타가 2분의 1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담합이 지속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델타가 만약에 굉장히 거의 제로에 가깝거나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돼? 제로에 가까우면 뭐 0.01 이렇게 되면 이게 확 떨어지잖아.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면 배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눈앞에 이게 커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배신 때릴 가능성이 많고요. 이 델타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할인 이거를 좀 작게 하는 거잖아. 그럴수록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계속 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꾸르노랑 베르트랑 모형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번 게임하는 게 아니라 반복 게임하는 경우까지 연결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서부터는요, 이제 순차 게임 해가지고 우리가
백워드 인덕션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역진귀납법을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뒤에 마지막 한 두 문제 정도는 역진귀납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약간 뭔가 불확실성을 더 고려한 불충분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정보집합을 이용한 문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